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관련한 내용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장 상황 만만치 않죠, 진짜. 네, 뭐 제가 굳이 말로 설명 안 드려도 다 영상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 평산마을로 내려갔는데요. 그 뒤부터 뭐 밤낮 없이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확성기 스피커 동원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북이나 꽹과리를 밤새도록 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네. 어떤 날은 국민교육 헌장을 밤새도록 트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도 통계청에서 조작했다고 봐요. 거짓말 얘기하지, 쇼쟁이하지. 여기가 존나 야. 문재인 좋아? 야 활활. 야, 이 간장 간장. 국민들 분노만 쌓여가네. 내가 얘기 안 해줄까?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하루 정도는 저걸 들어보이소. 나중에는 막 머리가 빙 돌고 그럽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을 하나 하려면 제발 크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확인은 네,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 목소리까지 들어봤고 이렇게 되니까 문 대통령 측에서 시위 단체들 고소했죠, 결국. 네, 마을 주민들한테 오히려 사과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단체에 소속된 각각 3개의 단체에 소속돼 있는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시위 소음 관련 불편 호소하는 거야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현행 집시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장소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소음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가소음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평균적인 소음 수치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최고 소음도는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났을 때 그때 이제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소음도는 주간엔 85, 야간엔 80, 심야에는 75데시벨. 그리고 이 일반적인 카페 소음이 한 65데시벨 앞뒤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하철이 90, 항공기가 이착륙할 땐 100데시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이렇게 어느 정도 소음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양산 사저처럼 1인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 집회나 시위라는 건 다중이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뭘 소리를 시끄럽게 낸다 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소녀상 인근에 찬반 집회가 계속 열렸었잖아요. 근데 양쪽에서 스피커를 트는 경우에요. 이쪽만 규제하고 이쪽만 규제하는데 양쪽에서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증폭이 돼서 훨씬 더 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규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어느 쪽 스피커 소리가 더 큰지를 따질 수가 따질 없으니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소리가 오히려 파장이 증폭이 돼서 훨씬 더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꼼수도 등장하는데요. 지금 최고 소음도의 경우에는 현재 1시간 동안 3번 어겼을 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피하려고 2번은 최고 소음을 내는 거예요. 거의 항공기 이착륙할 때까지 하는 정도 수준의 큰 소음을 내고 나머지는 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웠다 낮췄다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듣는 사람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 개정 추진하고 있고요. 네, 현행 집시법에는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를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외국 대사관이나 대사관 그 건물이나 아니면은 숙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 의원 9명이 여기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법 개정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혐오 발언 금지하는 이런 내용으로도 법에 추가하는 이런 내용도 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자, 해외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여러 국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 뉴욕시의 경우에는 조례로 학교나 교회, 법원, 공원 등지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아예 금지. 예. 그리고 독일은 소음 기준이 우리보다 한 20에서
많게는 10에서 20데시벨 정도 기준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네. 훨씬 더 깐깐하게 소음을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프랑스 파리가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평소 그 지역, 집회나 시위가 있는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해서 그리고 집회 때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소음도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장 지역은 굉장히 소음이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확성기를 일반적인 소음도로 틀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소리가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 같은 경우 훨씬 더 깐깐하게 소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회 소음 규제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까지 들어가면서 논의가 좀 복잡해졌어요. 좀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그래픽을 또 만들어놨죠.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다 허가되는 판이니까 글쎄 뭐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비판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요. 법대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대로 하자는 것은 그 법률가가 하는 얘기고 대통령은 좀 더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시위를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하고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는 구분하고 있잖아요. 현행 집시법으로라도. 관저는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이니까 관저는 100m 이내 집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무실은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듣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또 그만큼 인내해야 될 위치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하는 시위하고 현직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하는 시위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제가 SNS 보면서 정말 좀 걱정이 됐던 글이 있었는데요.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 평산마을에서 진행되는 집회, 그 유튜브로 주로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그대로 가져다가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틀자. 지금 아직 관저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데시벨로 틀자. 이런 글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논의해가면서 사회적으로 이걸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